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어제 바로 제가 서울권역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나온 것을 최고 빨리 제가 분석을 해서 바로 업로드를 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핵심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얘기는 바로 공공재건축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공공재개발은 기존에 나왔었는데 공공재건축은 재개발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재건축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요지에 있는 게 많고, 또 일단은 시세가 재개발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높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당근을 주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다. 근데 어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당근으로 보였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좀 국민들도 고생이 많고 정부 관계자들도 고생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의사 전달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보도 자료에는 재건축에 대한 수익의 90% 이상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내용 자료를 어제 여러분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없었는데 발표문에서는 90%를 환수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확인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 또 정부 여당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은 반대하는 이 공공재건축이 과연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진행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실현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건축 나오자마자 흔들, 서울시 안 될 것 찬물. 어제 그 발표를 제가 봤을 때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겸 또 김현미 국토부행정부 장관, 또 현 서울시 권한대행, 이 세 분이 앉아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당과 정부와 또 시와 모두가 합의가 된 내용인지 알았는데,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서는 공공재건축 동의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 내용, 저도 그 제가 바로 얘기하지만 핵심은 공공재건축에 있다. 바로 일자리가 많은 가까운 이런 지역의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게 관건이다 라고 했는데, 핵심 내용으로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노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안을 제시했지만 초반부터 판이 깨지는 형국이다. 그동안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해온 정책 파트너인 서울시가 대놓고 공공재건축은 안 될 것이라고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현재 여당이죠, 여당의 강성 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지역구의 마포구청장도 저도 아무도 모른 채 발표됐다, 상의를 안 하고 발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상암동 주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고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제외합니까? 어제 발표된 거에서 DMC의 미분양 부지부터 시작해서 DMC 쪽, 마포구 쪽에 꽤 나왔습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마포구의 현역 의원인 정청래 의원과 마포구청장이 바로 반기를 들었다는,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자,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부 공공재건축안 들이받았다가, 어디가 들이받았어요? 서울시가 들이받았죠. 안 한다고, 반대한다고. 4시간 만에 꼬리 내린 서울시, 4시간 만에 꼬리를 내렸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어떤 박원순계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많이 들어가 있어서 힘이 있었지만, 권한대행은 그만한 어떤 정치권에 대해서 파워로 이길 만한 그런 지금 파워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권이나 이런 밀고 나가면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봉합은 됐습니다만 같은 시와 지금 정부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과 구청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와 정부 차원에서 봉합은 됐습니다만 하자는 쪽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어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은 어느 한쪽을 막 비난하려고 저는 방송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과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또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옳은 방향인가, 모두를 위해서 100% 공감하는, 100% 동의하는 그런 정책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발표가 나올 때 기사 자료를 보고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급하게 쓰다 보면 실수한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기 때문에 보도자료 나오면 그대로 제가 분석을 해서 바로 제일 빨리 제가 올리는데, 보도자료에는 초과 이익에 대한, 공공재건축에 대한 이익의 90%까지 환수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발표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런 발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두로는 뭔가 자기가 실수할 수 있고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보도 자료를 보세요. 정확한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됐어요. 보도 자료에 없는 걸 구두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일단 방법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석이다, 뭐 너무 급하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너무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가니까 이걸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너무 어제 서울시도 보세요. 반대한 걸 갖다가 발표를 하다가 또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떻게 보면은 동의하지 않는 걸. 그러니까 서울시 권한대행도 그렇겠죠. 나는 분명히 처음에 반대하겠다는 거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다. 나중에 자기는 책임 없다. 약간 뭐 그런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이 잘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모르겠지만, 이 보시면 이게 발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권도 수도권 어제 발표했던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읽은 거죠. 모두 발언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코로나가 유례없는 증명했어요. 이게 이제 인사말 하면서 갑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 내용. 자, 이 공공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나옵니다. 이렇게 한다고 나왔는데, 다만 이와 같은 고밀 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합니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 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에서 70% 기부 체납하도록 하여, 이 얘기는 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다음 얘기.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90% 이상, 최소 90%고 그러면은 최대 100%까지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기대 수익률, 이것도 애매합니다, 사실. 기대 수익률이 우리가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최대 50%까지 환수를 합니다만, 용적률 증가에 따른 용적률 증가, 그러니까 추가로 용적률 증가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이면, 그러면은 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당근이 뭡니까? 조합원들이 당근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제가 공공재건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공공재건축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보완 대책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진짜 진정으로 하려고 한다면, 아니면은 서울 도심에도 공급을 많이 하니까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줘서 투자를 지금 급하게 집을 못 사게 해서, 급하게 집을 사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안정시키기 위해서 발표한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진짜 이거를 실행하고 싶다고 한다면 또 보완 대책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꾸 보완 대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기장 재건축도요, 우리가 조합 설립까지도 몇 년이 걸리고 조합 설립부터 입주 때까지도 10년, 15년이 걸리고 길게는 20년도 걸리는데, 과연 이게 협의하는 데만 해도 지금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언제 공급을 하겠습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교통이라든지 전철, 예를 들어서 뭐 여주까지 가는 전철, 그 전철 같은 경우도 발표 시점이 15년, 개통되기까지 15년, 20년 전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무슨 뭐 교통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각 개개인보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게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런 부분을 따져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공공재건축에 대한 분석은 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지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다시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아침 일찍 있게 와서 방송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거를 보시고 안 보신 분들은 또 추가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앞으로 공급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아주 지금 계속 부동산법이 지금 임대차 3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종부세 뭐 이런 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계속 통과를 했거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고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고민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 이메일과 문자로 주시면 고민 해결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